네, 박혜란의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슨 오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우리 건강과 관련한 또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네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동의보감의 내경편을 네.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내경편에 나온 꿈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꿈이요. 네, 예, 그래서 예. 동의보감에서는 네. 꿈으로 음. 어떤 꿈을 꾸냐에 따라서 나의 인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오장육부의 허와 실 네, 이게 튼튼하냐 네. 또는 너무 과하게 작동하냐 예, 예. 또는 음사 이 걸기라 그러는데요. 네네. 음사가 몸에 침범했을 때 꿈이 다른 형태로 나오니까 아. 그 꿈을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꿈 그러면은 네, 이제 해몽 네네. 그런 거 하면서 나한테 뭐 좋은 기운이 뭐 오나 안 오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 꿈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진단해 본다는 거를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해몽도 사실은 예. 우리의 길흉을 예측하듯이 네네. 그 안에 또 건강 건강도. 상태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꿈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꿈들이 있지 않나요? 네네. 어떤 꿈을 꿔야 우리 건강하고 좀 연관을 시켜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꿈들이 나오는데요. 네네. 대체로 꿈은 정신이 네. 우리 몸 인체 정신이 사물과 작용하면 생기는 건데 네. 만약에 신체가 사물과 접촉하면 일이 발생하고 그다음 정신이 사물과 작동을 하면 꿈이 된다라고 동의보감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완벽히 건강한 사람 그래서 진인이라고 하는데요. 진인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건강할수록 꿈을 안 꾸는 네, 거예요? 완벽히 건강할 경우에는 오, 그래서 예, 잠을 예. 자면서 꿈을 꾸지 않는 것은 네.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이라고 옛날 아, 사람들은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근데 뭐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 먹거리들이 좀 불편해졌으니까 꿈을 보통 대여섯 번을 꾸게 돼 있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꿈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꿈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우리 인체에 이제 음기랑 양기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음기가 너무 성하면 네. 너무 강하면 큰 물을 건너가는 꿈을 꾸거나 무서운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음기가 성하면은요? 네네. 오, 그다음 반대로 양기가 성하면 예. 큰 불이 붙는 꿈을 꾼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꿈이라든지 뭐 네네. 큰 물 같은 꿈을 꾸면 네네. 좋은 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저는 물꿈 많이 꾸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꿈꾸고 나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건강상으로는 좋은 게 아니네요. 네, 그 물도 그냥 적당한 물이면 되는데 네. 너무 홍수처럼 홍수가 나서 불어나거나 막 강이 흐르는. 네, 대형 불이 나거나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물은 음기를 나타내니까 네네. 음기가 성하면 물꿈, 큰 물꿈을 꾸고 예. 양기가 성하면 불꿈을 꾼다고 설명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은 음기가 성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 음의 기운은 이제 네. 리퀴드 우리 몸에 물에 관련된 것들. 네네. 그래서 뭐 호르몬이 너무 강하게 나온다거나 피가 너무 탁하다거나 예. 이런 그런 리퀴드에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음기는 음상한 기운도 돼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성적인 기운들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양기는 내가 뻗쳐나가는 기운들이죠. 네네. 너무 왕성하고. 기가 너무 센 거. 네. 네. 근데 이 두 개가 다 성하면 네. 음량이 다 너무 넘쳐나면 그렇죠. 서로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와, 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상초라는 거는 우리 배꼽을 중심으로 네. 위에 있는 장기들, 폐나 심장, 예. 머리 이런 장기들이 네. 너무 성하게 강하게 작동을 하면 네.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네. 꿈을요? 네네. 네네. 자면서 이제 나는 꿈들 네. 자라면서 많이 꾸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뻗어 나가려고 상처가 위쪽으로 해서 이제 키가 크고 성장하려고 할 때 그런 꿈 많이 꾸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반대로 하초, 배꼽 아래 이하에 있는 장기들, 네. 뭐 간이나 방광이나 신장 이런 것들 네. 그런 장기들이 성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꿈. 아, 우리 어렸을 네. 때 뭐 이렇게 막 떨어지는 꿈 꾸면은 네네. 키 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그것도 예. 이제 하초의 기운이 예. 이제 생식기 쪽으로 몰리게 되면 아, 그런 꿈들을 꾸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예, 예.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네. 꿈을 통해서. 네. 예. 그리고 몹시 배고플 때는 예. 무엇을 내가 가지는 꿈. 배고프니까 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그쵸, 그런 꿈들이 그쵸. 나오고 네네. 뭐 반대로 이제 몹시 배가 부를 때는 네. 무엇을 나눠주는 나눠주는? 꿈. 네, 나눠주는 음. 주는 꿈들을 꾼다고 합니다. 네네. 만약에 간의 기운이 너무 성하면 네. 간에 열이 붙거나 네. 너무 그렇게 넘쳐 흐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너무 강하게 되면 네. 화내는 꿈. 꿈속에서 아, 네. 네네. 또는 나무 아래 이 예. 간은 나무의 기운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엎어져 갖고 못 일어나거나 그런 꿈들을 꾸게 되고 네. 만약에 간이 허하다는 얘기는 간은 남는 피를 저장하는 네, 창고이기도 네, 한데 네. 피가 모자라는 피가 거야. 모자르거나 기운이 너무 약하면 네. 버섯에 관련된 꿈을 꾸거나 어떤 거요? 버섯이요. 네, 먹는 산에 버섯. 나는 아, 버섯. 예, 예. 또는 산에 네. 그런 푸른 색깔 녹색의 풀들이 네. 많이 보이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네. 예, 예. 그다음 폐의 기운이 네. 너무 성하게 되면 우는 꿈을 꾸거나 아, 네네. 싸움하는 군인 꿈을 꾸게 된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우는 꿈은 많이들 꾸시지 않나요? 가끔은 꿈속에서 울다가 깨서도 우시는 분들 본 것 같은데. 네, 예. 그때는 이제 폐기에 네. 그 산소를 받아주는 폐기에 네. 너무 이제 폐가 너무 바쁜 거죠. 예, 네, 예. 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곳이기도 한데 네. 이게 잘 안 돼서 탁한 기운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허하면 허하면. 너무 약하게 되면 네. 폐는 흰색의 대표 장기인데 흰색을 많이 보거나 네네. 또는 사람을 이렇게 칼로 베어서 네. 피가 질퍽한 꿈을 꿀 때는 내 네네. 폐가 약하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희한하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꿈 해몽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네네. 이런 부분이 좀 더 신기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다음 심장으로 넘어가 보죠. 심장. 네, 심장이 너무 성하면 너무 네. 빨리 뛰고 막 흥분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예. 웃기를 좋아하는 꿈이나 웃는 거요? 네네. 깔깔거리면서. 네, 심장은 웃음과 연관이 있고요. 예. 아까 폐장은 네. 이렇게 슬퍼하는 슬픔. 네. 감정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네. 폐가 나쁘면 자꾸 우는 꿈, 슬피 우는 꿈들이 나오는 거고 예. 심장은 웃는 거랑 웃는 연관이 거. 있어서 웃는 감정을 관리하는 곳이라 네. 너무 많이 웃는 꿈들이 나오면 심장이 너무 과한 거고 또는 심장에 불이 붙은 거니까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불 붙는 꿈이나 네네. 무서운 꿈을 꾸게 된다. 되면은 그렇군요. 불이나 무서운 꿈. 네. 네네. 그리고 심장이 허하면 네. 피가 모자라서 혈압이 낮거나 이런 분들 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심장에 열이 좀 꺼져 있는 거라 불을 끄는 꿈이거나 예. 불을 오히려 붙이는 게 아니라 끄는 꿈. 네. 그다음에 햇볕에 나가 있는 꿈. 따뜻하려고. 네네. 예. 그런 꿈을 꾸고 그다음에 비장. 예. 비장이 너무 성하면 네. 이제 배도 빨리 고프고 그러거든요. 예. 그럴 때는 노래를 부르는 꿈이나 노래요? 네. 오. 또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꿈. 꼼짝도 못 하고. 예. 그다음에 담장을 쌓아서 네. 지붕을 덮는 꿈. 예. 뭐 담장을 쌓거나 지붕을 덮는 꿈 이런 것들은 비장이 너무 허해서 나오는 허했을 꿈이 때? 성해서 나오는 꿈이고요. 성했을 때. 네. 비장이 만약에 허하면 네. 음식이 부족한 곡식의 기운이 부족한 거라 네네. 음식이 딸리는 부족한 꿈을 또 꾸게 된답니다. 꿈속에서 막 뭐 음식 허겁지겁 먹고 이런 꿈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비장이 허했을 때 꾸는 꿈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허겁지겁 먹으면 좋은데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하면 비장이 허한 거로 되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꿈하고 연관이 안 되는 네. 허겁지겁 부족하다고 먹는 게 나 비장이 약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시잖아요, 사실. 네네. 그다음에 신장으로 넘어가면 신장. 콩팥이죠. 네. 콩팥 기운이 너무 성하면 허리뼈가 둘로 나누어서 맞붙지 못하는 꿈을 꾸기도 한답니다.
아, 그런 네. 꿈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좀 특별한 꿈을 꾸는 경우들이 네, 네. 생기는 거죠? 네. 예. 신장은 제일 그 속에 있는 장기라 네네. 신장 문제가 생기면 이미 오랫동안 크로닉이야. 오늘 네네. 만성으로 진행되는 그렇죠, 것들이라.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신장은 물하고 관련된 장기라 네. 물이 엎어지거나 무서운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신장이 만약에 허하면 약하면은 네. 배가 보이거나 물에 빠진 사람 꿈을 꾼답니다. 아, 배나 물에 빠진 사람. 네. 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지금 간, 폐, 심장, 비장, 신장 지금 다 오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된 거네요. 예, 되고 예. 이제 육부도 있죠. 육부. 예, 네.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오장육부의 허하실에 따라 다르지만 예. 골기, 음사, 어. 음사의 기운,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차가운 기운에 노출됐거나 네, 자면서 네. 또는 너무 습한 기운에 네. 노출됐거나 이럴 때 네, 네. 그게 네. 만약에 그런 음사의 기운이 심장에 머무르면 아. 이게 산이나 언덕 예, 예. 또는 연기나 불 같은 게 꿈에 보인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예. 그리고 그런 음사의 기운이 네. 폐에 만약에 머무르게 되면 네. 날아다니거나 쇠붙이로 만든 이상한 물건이 보이기도 한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음사가 간에 머물면 네. 간은 아까 나무랑 연관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산이나 나무가 많이 보이고 아, 네, 네. 그리고 비장에 머물 때는 네. 언덕이 있는 능선이나 큰 못, 연못 있죠. 연못 같은. 예, 예, 예. 또는 또 집이 무너지거나 예.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꿈들을 꾸면 네. 비장에 비장에 내가 좀 음사가 이제 찬균이 있구나. 들어왔구나. 예, 신장에 예. 들어왔을 때는 네. 연못에 빠지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방광에 머물렀을 땐 네. 놀러 다니는 꿈. 아, 놀러 다니는 꿈. 예, 예. 띵가띵가 놀러 다니는 꿈. 네, 그런 네. 꿈들을 꾸고 아. 만약에 위장에 머물렀을 때는 예. 역시 위장은 소화 음식이랑 연관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음식을 먹는 꿈.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막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허겁지겁 먹는 예. 그런 것들은 위장에 음사가 들어왔을 때고요. 네, 네, 네. 대장에 음사가 들어왔을 때는 네. 논밭이 보인답니다. 대장에 찬 기운이 음사가 네네. 들어왔을 때는 논밭이 보인다고요? 네네. 그다음에 소장에 들어왔을 땐 네. 복잡한 도시의 거리 아, 이런 시티 무슨 네. 시티 뷰죠. 예. 그다음에 쓸개 쓸개, 담낭에 예. 왔을 때는 네. 싸움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예, 예. 자살하는 꿈을 꾸게 된다. 아, 네, 네, 이럴 네. 때는 쓸개 문제가 있는 거로 있다는 보고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네. 음사가 음기에 머물게 되면 그러니까 생식기 네, 네, 이런 데 네. 머물면 네. 성생활하는 꿈을 꾸거나 어. 네, 어쨌든 음사라는 그런 찬 기운이 들어왔다라는 거 자체가 좋은 건 아닌 거죠. 네네. 좀 네. 외부에서 사기가 들어온 거니까 예, 예. 그럴 땐 성생활 이게 너무 뭐 한두 번 꾸는 건 괜찮은데 네, 이게 자주 계속. 꾸게 되면 네. 네, 생식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목에 네. 만약 음사가 들어오면 네. 머리를 베는 꿈, 칼로 베는 아, 꿈도 네, 그렇게 네, 꾸게 네. 되고 네. 종아리에 또 음사가 들어왔을 예, 땐 예. 막 내가 뛰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는 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꿈. 예, 이런 거. 그런 꿈들 있지 않나요? 막 네네. 뛰는데 네. 어딘가 막 도망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네. 꿈? 예. 그럴 때는 아마 종아리에 종아리에. 자면서 쥐도 날 수 있고 네, 자꾸 종아리 쪽에 피가 예, 예, 예. 펌핑이 안 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종아리일 경우에 깊은 동굴 속에서 헤매는 꿈도 네. 종아리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오. 그다음에 자궁에 여자분들 예, 예, 자궁에 음사가 침입했을 때는 네. 대소변을 꾸는 꿈. 대소변을 보는 꿈 꿈에서? 네, 꿈에서. 오, 예, 네. 예. 그것도 이제 자궁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떠십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제이슨호 원장님이 동의보감 내경편에 나와 있는 꿈을 통해서 알아보는 우리 건강 상태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꿈의 여러 이제 그 유형을 알려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꿈 중에 아, 나도 이런 꿈 꿔봤는데 네네. 라는 경험을 네.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좋은 거는 아, 기분이 좋다. 싫은 거면 아, 개꿈이야 이러고 네. 넘겨버리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 또 우리 건강 상태를 또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꿈 꾸실 때마다 좀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동의보감에서 알려주는 꿈을 통한 우리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슨 오 원장님과 함께 동의보감 내경편에서 소개하는 꿈을 통해 알아보는 우리의 건강 상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꿈을 꿀 때마다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 왜 이런 꿈을 꿨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에서 이제 그 오장 육부 관련해서 이제 뭐 간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꿈을 꾼다. 뭐 위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꿈을 꾼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꿈 관련해서 또 준비가 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잠을 자는 거는 오장육부 중에 네. 심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심장하고. 네,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음. 심장이 안정된 상태에서 자야 네네. 잠의 퀄리티도 좋아지고요. 예, 깊은 예, 잠을 잘 예.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심장이 너무 이제 긴장이 되거나 또는 팔딱팔딱 뛰는 빨리 뛰는 것들, 가슴이 네네네. 두근두근하거나 네. 또 이럴 때는 근심이 많거나 놀랬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당연히 괴상한 꿈도 많이 꾸고 예. 그리고 만약에 심장에 피가 모자라서 네. 빨리 뛰는 경우 네. 이게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 빨리 뛰는 게 아니라 피가 모자라서. 모자라서 이제 예. 빨리 뛰는 경우에는 이제 쉽게 무서워하는 꿈, 두려워하고 또는 자꾸 자려고만 하죠. 피곤하니까. 예. 그리고 먼 길을 가는 꿈, 네네. 뭐 이런 것들을 꾸게 되면 되는데 이럴 때 동의보감에서 또 한약 처방이 나오긴 해요. 이게 그래요. 별리산하고 이끼 안신탕이라고 하는데 이건 네네. 뭐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게 좋고요. 네. 간단하게 이제 나쁜 꿈을 꾸지 않게 하는 법이 동의보감에 이제 그런 소개가 것도 됐어요. 있어요? 왜 그런 분들 계세요? 꿈을 앞에서도 말씀하실 때 정말 건강이 완벽할 경우에 네네. 꿈을 안 꾼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도 네네. 있지만 반대로 매일 그냥 무슨 깨고 나면은 기억도 안 나는 의미 없는 꿈을 매일 꾸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건 건강이 허해져 계신 분들인 거예요. 예, 이제 꿈을 꾸는데 내가 특이한 꿈을 꾸게 되면 예. 깊은 잠을 결국 못 자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계속 그래서 생각하고 꿈속에서. 네.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찝찝하기도 너무 하고 피곤하고 피곤하고. 맞아요. 예. 이럴 경우에 나쁜 꿈을 꾸지 않게 하는 법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네네.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 소합향이라고 소합향. 예, 소합향이라는 나무의 그 줄기의 수지 그 송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채취한 건데 오. 이거를 달여서 먹거나 또는 그냥 이렇게 갖고 주머니에 다녀요? 갖고 다니는 거. 이렇게 네네. 되면 심장이 안정을 취하게 돼서 네. 나쁜 꿈을 꾸지 않는 그 예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신적으로 이걸 좀 안정을 해주게 하는 건가요? 네네. 오, 네네. 그런 안정 효과가 있죠. 심신 안정 효과. 그리고 이거를 그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건재산 가면 당연히 팔고 건재산 있어요. 가면 팔아요. 네, 그다음 온라인에도 이미 예. 이제 팔 수 있도록 구입할 네.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러 누우면은 네네. 낮에는 심장에 피가 몰려서 활동을 하는데 네네. 자러 누우게 되면 피는 심장으로 안 가고 간으로 몰려요. 예. 그래서 디탁싱, 피를 뭔가, 회복을 해주는 거죠. 해독하면서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하는데 네. 그때 만약에 간에 사기가 있다 그러면 나쁜 기운이 있으면 피가 간으로 가질 못해요. 네네. 그러면 사람이 들뜨게 되고 예. 놀란 것처럼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은 그 간이 주관하는 감정은 화내는 거, 성냄을 주관하는데 막 화를 낸 상태에서 화를 낸 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역시 불면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건 간 때문인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비장은 네. 비장이 주관하는 감정은 생각하는 거예요. 비장은. 예, 그래서 비장의 기운이 문제가 생기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장에 사기가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 불안하고 많이 네. 생각하고 신경 쓰고. 네. 예. 그리고 잠은 자기는 하는데 네. 편치 않은 거. 뭔가 편치 않는 거는 어딘가 병이 있다고 일단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저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뭐 그런 건가요? 네네. 일단 어딘가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있다.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예. 또는 이불이 두터워 갖고
두터우면 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열이 올랐기 때문이니까 네네. 그럴 때는 빨리 이불을 걷어내고 땀을 닦은 다음에 네. 얇은 것으로 덮으라고 동의보감에 지시가 나와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자러 누웠는데 똑바로 눕지 못하는 거는 네. 폐기가 왕성해져서 또는 폐장이 사이즈가 커져서 네네. 그럴 때는 똑바로 누웠는데 되게 불편한 거죠. 저도 그런데 똑바로 누우는 것보다 잘 때는 약간 옆으로 일단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네, 그래서 네. 동의보감에는 네. 잠을 잘 자는 법이 나오는데 네네. 똑바로 누워 자지 말라는 지시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또 눕기를 자꾸 좋아하는 거야. 예. 자꾸 눕고 싶어지고 잠만 자고 싶은 거는 예. 그거는 비장하고 위장, 소화계통이 비장하고 이미 저하가 돼갖고 네네. 습 기운이 쓸데없는 습기가 예, 몸에 예. 차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스펀지가 물을 먹으니까 몸이 축 늘어지는 거고. 무거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간하고 신장하고 네. 비장이 다 같이 허하면 네. 역시 몸이 무겁고 네. 답답하기까지 하고 네네. 괴로워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 세장기가 한꺼번에 나빠지면 그렇고요. 네네네. 그럴 때는 나오는 처방이 이제 뭐예요? 평이산이라고. 평이산. 평이산이라고. 평이산 요건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비장에 습 차고 뭐 혀에 이빨 자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꾸 붓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는 간단한 평이산이 이제 약재 4가지에 이제 생강 대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평위산. 네네. 이거는 소화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위에 안 좋으면 습기가 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비위를 따뜻하게 데우면서 습기를 날리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붓기가 빠지니까 이것도 뭐 직접 다려서 드셔도 되지만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알려주셔도 저희가 이거를 다 구해가지고 데려 드시는 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평위산. 약재는 4가지인데 그 창출 후박, 진피, 감초 이렇게 해서 4가지만 딱 들어가는데. 그럼 시중에 약재상 같은데 가서 그냥 평위산을 주세요라고 만 말씀드리면은 알아서 그걸 다 맞춰서 해주시는 거죠. 본인이 오다를 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한의사를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기 또 다른 문제가 겹쳐 있다 그러면 진단 받으시고 다른 걸 더 추가해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동의보감에서 추천하는 잠을 잘 자는 법. 이런 거 중요하죠. 잠을 잘 자는 방법. 일단 뭐 꿈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알아본다고 하셨지만 잠을 건강하게 잘 자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질병을 의미하는 그런 꿈들을 꾸는 확률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공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잘 때는 죽은 사람처럼 자지 말라. 자지 말라고요? 그렇게? 그게 뭐냐면 똑바로 누워 자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펴서 똑바로 눕게 되면 다리를 이렇게 똑바로 뻗잖아요. 그러면 헛것이 들린다고 해요. 사기가 들어온다고. 그 말은 쉽게 우리가 왜 귀신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자는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새우잠. 무릎을 구부려야 돼요. 무릎을 구부려요? 네네. 그래야지 심장의 기운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자세가 무슨 자세냐면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아기가 이렇게 웅크린 자세? 태아의 자세. 그런 잠을 자야 건강하다고 동의보감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아기 때 몰라도 어른이 돼서 잘 때 그렇게 웅크리고 자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자? 이렇게 좀 몸 피고 편하게 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자세인 거네요. 그러면? 제일 좋은 자세. 척추 건강에도 좋고요. 척추가 옆에서 볼 때 일자가 아니라 S자기 때문에 똑바로 누우면 허리도 살짝 뜨고 그래서 불편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잘 때 만약에 똑바로 누워서 손을 가슴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가위 눌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심장을 누르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가위 이렇게 몇 번 눌려봤거든요. 항상 똑바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옆으로 자면서는 아닌 거. 그랬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당연히 입은 다물고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을 벌리고 자면 기운이 빠져나가고 그다음 나쁜 기운이 입으로 들어와서 병이 생긴다고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베개를 좀 높게 베야 되나요? 아니요.
똑바로 자게 되면 예, 예. 입을 벌리고 잘 벌릴 확률이 수 높아요. 밖에. 그래서 옆으로 자면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고요. 네. 베개 높이는 옆으로 잤을 때 어깨부터 목까지의 높이의 베개. 어깨부터 목까지. 네네네. 아니면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이 꺾이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너무 높아도 역시 또 꺾이죠. 들리니까. 그래서 그 높이 이거는 베개 높이는 옆에서 누가 봐주셔야 돼요.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딱 일자가 되는 그런 베개 베개 높이를 찾으셔야 돼요. 네. 자, 일단은 잠을 잘 자는 방법 동의보감에서 알려주는 건데요. 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자서 누웠는데 그 자세에서 그냥 계속 한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5번 정도를 돌아 누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쵸.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그 시간이 있고 그 꿈이 끝나면 1차 꿈이 끝나면 다시 깊이 잤다가 다시 꿈을 꾸는 자세. 그때는 눈동자의 움직임이 있어서 Rapid Eye Movement이라 그래서 REM 수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꾸었다가 다시 또 깊이 잤다가 그래서 요거를 5번 정도 사이클을 한다고 그래요. 누구나 반복적으로. 다. 그래서 그때 꿈을 꾸고 깨면서 대여섯 번을 뒤척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옆으로 눕게 되면 자동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때 불을 켜게 되면 정신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불은 반드시 꺼야 되고 끄고 깜깜하게 소리도 당연히 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위 눌렸을 때 가위 눌렸을 때는 그 집안 식구들이 가위 눌린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불을 켜지 말라요. 불을 켜지 말라고요? 갑자기 그러면 너무 놀랜대요. 놀래면서 그 정신이 안정을 못 취하니까 불을 바로 켜지 말고 가슴에 올렸던 손을 아까 가슴에 올려서 자면 더 가위 눌릴 확률이 많다고. 가슴을 천천히 내려놓게 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불러서 깨우는 방법을 그렇군요. 하라고 됩니다. 우리는 옆에 누군가가 가위 눌린 것 같으면 일단 일어나서 불부터 켜면서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로 사람을 깨울 수 있도록 주변에 가위 눌리시는 분이 계시면 그 주변 분들이 좀 이런 건 알아두셔야겠네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코 고는 분들 있잖아요. 많으시죠. 특히 남성분들. 누워서 잘 때 코를 고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잘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그 입을 벌려서 잘 때는 입을 다물게 하는 테이프가 있던데요. 수면 테이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도움을 얻어서도 좀 하실 필요 있고요. 사실 입 벌려 자고 코를 고는 거는 이 인후 부위나 이런 호흡기 계통에 지방이 많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첫 시작은 이렇게 그 팻이 디파짓 된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팻 안에는 콜레스테롤도 있고 중성지방도 있고 그렇거든요. 피가 탁해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입을 벌리고 잘 때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게 되면 바로 공기가 코 길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입을 벌려서 자게 되면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 입을 통해서 공기가 폐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기도 식도로 갔다가 이렇게 가기 올라가는 때문에 거예요. 코로 숨을 쉬었을 때는 산소가 들어와서 이 폐로 가는 길목에서 눈에도 산소 공급이 되고 머리에도 산소 공급이 되는데 이게 입으로 쉬게 되면 그 위쪽으로 공기가 안 가고 밑으로 가기 때문에 눈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안 질환, 눈병이 나올 확률들이 망막에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은 크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게 잠자는 때 말고도 평상시에 숨을 쉴 때도 코보다는 입으로 숨 쉬시는 분들도 간혹 뵙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들여 마시는 호흡은 무조건 코로 들어가야 되고요. 코로. 내쉴 때는 코로 내셔도 되지만 많은 공기를 내뱉으려면 입으로도 나갈 수는 있는데 들여 마시는 호흡은 무조건 코로 들여 마시게 하는 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 습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잠을 만약에 못 잔다, 불면이 됐다. 그럴 때는 뭐
생각이 너무 많고 네. 그다음에 머리에 피가 너무 몰려가니까 네네. 머리는 피가 오면은 자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머리에 있는 피를 아래로 끄집어 내리는 게 네. 불면 치료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네. 제일 좋은 게 족욕이고요. 족욕. 네. 예전에도 방송 나오셔서 족욕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네. 발을 예. 따뜻하게 하면 네. 이게 천천히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서 머리에 있는 열은 오히려 발로 내려가서 체온 네.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머리에 피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이제 멍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거기다 배에 핫팩까지 올려놓는다. 네네. 이러면 따뜻한 배 쪽으로 또 피가 몰려가니까 네. 머리에 피가 내려가니까 생각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게 순환을 시켜주는 거군요. 네. 결국은. 그래서 자기 전에 발 따시고 네. 그다음에 배 따시고 이러면 당연히 잠을 잘 자게 되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불면에 관련된 차 추천한 차 하나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일반인이 하기 쉬운 제일 좋은 거는 산조인이라고 하는 산조인 씨앗인데요. 건재산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산조인을 볶아야 돼요. 볶아서 사다가 생으로 볶으셔서. 쓰면 이제 잠을 너무 많이 잘 때는 생으로 쓰지만 잠을 못 잘 때는 산조인을 볶은 거를 아예 볶아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구입해서 이걸 가루를 내서 생강차에 같이 이렇게 타서 드시면 아니면 그냥 가루 내기 힘드시면 그냥 그걸 차로 끓여서 이게 약간 야생 대추라고 나오는데 대추과예요. 네네, 뱃대추라고요. 거기 씨앗이거든요. 씨앗으로만. 이게 신경 안정제 역할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캄다운 시켜서 심장을 안정시켜서 잠을 빨리 잘 수 있게.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한번 추가해서 주시면 좋죠. 족욕하고 핫팩하고 그러면서 산조인 차를 좀 드셔보신 생강차랑 섞어서 같이 따뜻하게. 그렇네요. 보통 우리가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불면증 약을 처방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잠을 자게끔 유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천연 한약 재료로 우리 건강도 좀 제끼고 일단 잠을 잘 자야지 뭐 다음날 하루가 건강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나는 정말 불면증이 심해 꿈을 너무 많이 꿔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제이슨 원장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500-7447번 213-500-7447번입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